안녕하십니까.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.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조국신당이 지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명식이 당대표의 지역구에서도 민주당보다는 조국신당이 더 환호받고 있는데, 이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. 이 대표 입장에서는 망신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사당화 공천이 그만큼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. 조선일보와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인천 계양을에서 비례대표에 투표할 정당을 물었을 때 조국혁신당이 24%였습니다. 더불어민주연합은 19%로 그쳤습니다. 국민의미래가 25%였습니다. 비례정당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.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서는 국민의미래가 27%, 조국혁신당이 19%, 민주연합이 15%, 개혁선당이 8% 순으로 나왔습니다. 경기도 수원병에서는 국민의미래 26%, 민주연합 15%, 조국혁신당 15%, 개혁신당 9% 순이었고, 경남 양산을에서는 국민의미래 32%, 조국혁신당 20%, 민주연합 15%, 개혁신당 4%의 순이었습니다. 전국 여론조사를 하는 지역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. 조국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좌파의 전체 파이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총선 승리를 방탄의 도구로 삼으려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조국신당이 총선에서 세를 얻으면 좌파 진영에서 민주당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조국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총선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,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. 조 대표는 민주당과 우리 당의 강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. 우리가 좀 더 진보적이고 보다 더 과감하고 개혁적이다. 그런데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가 옅어지고 묽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조국 대표는 신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올라가자 지금 엄청나게 고무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치 지역구에 어디라도 출마하면 될 것이다,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. 조 대표는 합당을 하려면 창당을 안 했다,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조 대표의 이 같은 자신감을 놓고 볼 때 총선에서 만약에 기대했던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좌파 전체의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해보겠다, 이런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총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서조차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정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. 조국신당의 약진은 공천 갈등의 늪에 빠진 민주당의 행보와 맞물려서 좌파 성향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에 대한 불신과도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. 지역구 투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3%로 35%인 원희룡 전 장관에게 오차범위로 앞서고 있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에 유리한 작전서 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되고 또 국민의힘에 유리한 계산 1~3동이 계양을에서 빠져나가 계양갑으로 편입된 선거구 조정 결과가 반영된 이후 치러진 첫 조사입니다.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의 지지율 격차가 3%포인트에서 8%포인트로 다소 벌어진 이유입니다. 이처럼 선거구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상황에서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표의 마음이 한층 조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 대표의 지지층은 30에서 50대로 투표율 측면에서는 원 전 장관의 지지층인 60, 70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투표 결과는 여론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. 이 대표는 30대에서 50대에서 원 전 장관에게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60, 70대에서는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 조선일보의 격전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0%,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36%였습니다.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1%였습니다. 성남 분당갑은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분당갑 선거구가 생긴 16대 총선부터 21대 총선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20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계속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되어 왔습니다.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2.5%,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37.49%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안 의원이 50%, 이 후보는 22%에 그쳤습니다. 경기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35%, 국민의힘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3%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. 부동층이 아직 29%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서 투표 당일까지 아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. 낙동강 벨트의 격전지인 경남 양산을에서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현역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1대 39%, 김태호 의원이 2%포인트 앞서는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양산을은 2016년 양산시가 가벌로 분구된 이후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매번 2%포인트 이내의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경남도지사 출신의 삼선 김태호 의원을 긴급 투입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. 다만 서울 마포을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4%였고 뒤늦게 공천이 결정된 국민의힘 하문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은 28%에 머물러 다소 분발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.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수원병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.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8, 9일 이틀 동안 실시한 수원병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41%, 국민의힘 박문규 전 장관이 36%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러나 총선까지 계속 같은 후보를 지지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는 응답자의 29%가 다른 후보로 지지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갑에서는 내일의 국회의원 선거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전재수 의원이 48%, 서병수 의원이 41%를 기록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전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북구갑이 속한 낙동강 벨트는 보수세가 강한 PK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의 지지세가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. 부산 북갑은 지난 20년 동안 여야가 2승 2패를 기록한 곳입니다. 그 정도로 낙동강 벨트의 승리를 좌우할 스윙보트로 꼽히는 지역입니다.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여야 대진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격전지 소식이 속속 전해오고 있습니다.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